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님, 재협상은 정치 도의가 아니라 하셨어요. 정치가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말씀이 맞아요.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만 합의해도 정치가 되는 사안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과 야당 바깥에서 지금까지 여야가 아랑곳하지도 않던 국민들의 층위 위에서 일어나 정치권으로 진격한 일이잖아요. 어리버리 뭘 잘 몰라서 이리 협상도 해보고 이산이 아닌가 비하하고 파기하고 재협상 해보고 이렇게 해도 국민이 정치무능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험 없는 일에 대해 낡은 잣대만 고수하면 그게 오히려 새 시대의 정치 도의가 아닌 거예요. 사고를 참사로 바꾼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지 마세요. 세상은 시시각각 변해요. 변화에 부응하여 진정한 새누리, 새들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새누리가 한번 되어보세요. 이런 말씀도 하셨다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 기소하면 문명사회가 아니라고요.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은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사권은 가해자가 누구이고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권한이고, 기소권은 그렇게 밝혀진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심판받게 하기 위한 권한이란 건 아시죠? 지금 그 말씀은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히 알고 그를 보호해야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상조사위에는 유가족 대표가 3인밖에 참여 안 해요. 여당이 지명하는 위원도 있어요. 이완구 의원님 말씀은 그분들도 다 피해자라는 건데, 그렇다면 의원님도 온 국민이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특검도 온 국민이니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가 수사, 기소하는 건 문명사회인가요? 도무지 한국말 더럽히는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 회개 좀 해주세요. 세월호 참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밤하늘에 뜬 고고한 별님처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이 울어요. 네, 이상은 시인 노혜경 선생이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님이라고 시작하는 편지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는데 그 전문을 읽은 겁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첫 곡이 무슨 노래냐 궁금하시죠? 네, 이 노래는요. 미스터 탁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노래 제목은 청년 독립가라는 그런 곡입니다. 힙합 장르는 힙합이죠. 네, 힙합. 힙합이란 장르가 정말 이럴 때 가장 자기 위력을 발휘하는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은 가사가 많고요. 가사가 많은데 이것이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라임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라임도 맞고.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어떤 락이 갖고 있는 그런 파워도 좋습니다만 이런 힙합 장르가 갖고 있는 파워. 예. 잘 들으셨죠? 저도 오늘 이 음악을 웹서핑을 하다가 정확히 봤습니다. 네,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고서 역시 그 뮤직비디오로 같이 감상했을 때 훨씬 그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건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오디오로 함께 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노혜경 선생께서, 시인 노혜경 선생은 시인이기도 하고요. 또 노사모 대표라기도 하셨고, 청와대 직원이기도 하셨죠.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비서관으로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하시고, 북한의 문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피고인, 고소인, 이 운운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아까 똑똑한 12시 이전에 정승조 아나운서가 진행했었던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만 드디어 새누리당은 순수 유가족이라고 칭하면서 유가족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재원 원내 부대표인데 꼭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며칠 전에 카톡을 통해서 다른 유가족들이 자기를 격려해주는, 이젠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 위험하냐?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다른 의원들이 많이 있고요. 대표 의견과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라는 게 뭡니까?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것과 함께 그런 대표성을 가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가족은 공식적으로 대표들이 있어요. 유가족 대표들이 말과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전해오는 그런 말들을, 견해를 똑같은 차원에서 취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표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말이죠. 그러면 박영선 대표야말로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혼자 갖고는 단판을 짓고 온다는 겁니까? 네, 이런 말장난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김지현 부대표도 그렇고요. 네? 새누리당에 순수 유가족이라니, 그런 불순수한 유가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옳지 않습니다. 애초에 순수하게 그야말로 진상을 규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니들이 막으니까 자꾸 정치성을 띠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 책임을
유가족들이 지운다는 것, 이 얼마나 비열하고 화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좀 그런 분노의 마음을 좀 담고 싶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청곡, 사연 이런 것들로 일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힙합이라는 장르를 생각하면 참 처음에는 랩, 네, 그냥 일반 노래 가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읊조리는, 내뱉는 그런 이미지로 왔었는데, 랩은 힙합의 일종인 것이죠. 힙합의 하위이고, 힙합 음악도 힙합이라는 예술 장르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소외되고 힘없는 그런 흑인들 특유의 그런 문화에서 나온 것이죠. 돈이 없으니까 옷을 큰 걸 사갖고 자랄 때까지 입어야 되니까 똥싼 바지, 헐렁한 티셔츠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흑인 특유의 그 말버릇과 그리고 악기를 이제 백인들처럼 근사한 악기를 가지고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또 흑인들 특유의 말버릇 플러스 그들이 갖고 있는 리듬감, 그리고 음악적인 재능이 결합돼서 별다른 큰 악기, 비싼 악기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그래비티라고 하죠. 스프레이로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은 기존의 질서와는 무관하게 일종의 낙서 비슷하게 시작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예술로 승화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힙합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중에 힙합 음악이 있는 겁니다. MC 스나이퍼나 아까 나눴었던 UMC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한국적인 그 힙합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문제가 많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게 그리도에서는 안 될 일이고 못할 짓인가. 내 아들, 딸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이 뭐가 그리 못할 짓이고 무엇이 그리도 어려운 문제인가. 있는 그대로 한번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 안전한 국가로 만들어보자는 게, 그가 자는 게 이상한 사람인가. 내 아들들이 죽었다면 왜 그랬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 싶지 않겠는가. 정말 아무것도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사해보고 어떤 이유가 있어 내 아들, 딸이 죽어갔는지 알고 싶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또 이것을 밝히면 밝힐수록 뭔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 전에 공권력과 결탁해서 규제를 풀어주면서 또 그 와중에 오고 갔던 군품이라던가 정치적인 거래라던가 이런 것이 탄로날까봐 그래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꼴통아이티님, 어젯밤에 광화문에 다녀갔습니다. 그냥 멍 때리다 왔죠.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전 지 새끼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병신 같은 애비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쌍욕을 먹이는 유가족분의 절규만이 쟁쟁할 뿐이죠. 그러시면서 15일에 광화문에 나오세요. 그들을 홀로 두지 맙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데모님, 오키마리님 분들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800분이15라고 있나요? 이분이 이게 어떤 그 닉네임이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 나온 김에 로드 맥퀸의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올려주셨죠? 네. 그리고 천세님, 안녕하세요. 신청곡입니다. 정철 비가 와. 꼭요. 일단 체크해 뒀습니다. 천세. 만세 같은 천세입니까? 네. 예전에 만세는 함부로 외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렇죠. 만세는 중국 황제만 외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천세라고 외쳐야 했다라는 이런 얘기 있는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세는 아무나 외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만세를 외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만세를 참, 그렇죠. 예. 대한독립 만세. 결국 자주 독립국임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우 아랍바님께서 신청해 주신 거군요. MC 스나이퍼의 봄이 오라. 쓰리스타의 아들 김훈중이도 해결 안 되는 세상인데 일반 병원 오죽하겠는지. 네, 윤일병 건 얘기하면서 이런. 그렇습니다. 유형 가사처럼 도대체 어떤 거대한 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이 착한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조용히 따라간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영원히 닥치고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 복잡해지네요. 붉은 늑대님, 그 답답한 심정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고 닥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으로서 태어났고 살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좋은 음악은 말이죠. 좋은 음악은 가사가 없어도 그 자체로, 악기 소리 자체로도 감동을 주는 거겠죠. 하지만 노래라는 것은 역시 가사를 이해했을 때 그 감동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any Summers Ago, So Long, Marianne, 로드 맥퀸, 그리고 레너드 코엔의 이 음악 역시 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가사가 중요한 그런 장르니까 말이죠. 지금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 로드 맥퀸도 그렇고 레너드 코엔도 그렇고 밥 딜런도 그렇고 생각이 많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당대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의 모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깨어있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 깨어있는 예술가들이 작당을 해서 뭔가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긴급 전화 편성을 했습니다. 대구민예총회 사무처장이신 한상훈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4 저항예술제 총괄 기획을 맡고 계시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2014 저항예술제라는 것은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저항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예술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민예총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 네. 민예총회 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연이은 보수 정권의 집권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해진 시스템이 강화되고 네. 민중들이 고통받고 이런 상황에서 예술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생각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하는 행사보다는 좀 사전 행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예총, 한국예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그런 상대 개념이 이제 예, 한국 노총의 그 상대 개념이 민주노총이라고 한다면 한국 예총, 그러니까 예총이라고 하죠. 예총의 상대 개념이 민예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준비해서 이번에 하려는 것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내용이?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예술이라는 것이 네네. 이 저항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플라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예술이 사회에 위협이 된다. 예? 모든 예술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요? 예, 모든 예술 활동이 사실 모두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예술 활동들도 사실 이제 예술이 사회에 위협을 하는 게 그 목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는 모든 예술이 아닌 척에도 프로파간다다 이런 얘기를 조지 월더 했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과연 지금에서 예술이 과연 화이트 큐브에 갇혀 있고 공연장에서 이제 상업화되는 예술이 이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역동성을 확보하느냐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이 시대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민중예술이나 저항적인 예술들이 하는 활동도 있지만 일반적인 예술가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창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자극을 좀 주겠다 이런 생각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축제입니다. 오호. 8월 30일, 31일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떠한 직접 예술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올해가 이제 프레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사를 3년 동안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올해 행사는 사전 점검이고요.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는 인천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올해가 저항예술 인천 상륙이라면 내년에는 서울 수복이다 이런 생각으로 서울에서 좀 크게 행사를 할 예정인데 올해는 에너지를 모아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저항적인 예술을 하고 있는 여러 예술가들의 소위 말해 말잔치라고 할 수 있는 사례 발표, 컨퍼런스 이런 것들하고 전시 공연 그리고 마켓 이런 것들이 쇼케이스 형식으로 벌어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의도 있고 전시, 행사, 쇼케이스 장르도 다양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장르로 나누자면 뭐 음악, 전통, 연극, 퍼포먼스, 기타 예술 쭉 있겠고요. 그 외에 결로 나누자면 뭐 정치적인 저항예술부터 현장에서 하는 예술들, 그리고 독립적인 저항예술, 제도에 저항한 예술, 뭐 생활예술이나 서브컬처, 그리고 예술과 비예술 경계를 좀 넘나드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장르도 다양하게 하지만 그런 지향성이랄까요? 이것이 예를 들면 꼭 정치적인, 물론 모든 예술은 정치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있는 거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을 대표한다거나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민중예술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집회하는데 백드롭을 그린다거나 민중음악 하시는 분들이 집회하는데 노래를 불렀다면 최근 들어서는 사실 예술가들이 되게 주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열거나 기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더 주체적으로 어떤 활동가들하고 다른 결로 사람들에게 자극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활예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트마켓을 한다 이런 친구들이 예술대학교 나와서 셀러들에게 그림을 파는 그런 갤러리를 거부하고 자기가 민중들을 직접 길에서 만나는 형식이니까. 그런 것 역시도 이제 저항성을 부여하고. 어쩌면 이미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진 예술가보다는 생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예술가들을 좀 더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더 다양한 결을 좀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감이 잘 안 온다 하는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사례랄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말로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일반적인 공연 행사들이 있고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당이 한 2개 정도 펼쳐져요. 악기가 세팅되어 있는 뭐 밴드들이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 그리고 하나는 연극이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마당 무대. 요 2개가 행사장에 펼쳐지고요. 나머지 게릴라 공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유롭게 저희가 소형 음향을 분출해서 어떤 곳에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예정이고요. 공연은 그렇고. 공연은 그런 식이고 전시 같은 경우는 대형 전시장이 아트 플랫폼에 있습니다. 그 전시장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해진 게 파견미술팀이 세월호를 기다린다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관련해서 작품들을 한 개씩 이 미술팀들이 하고 그 작품을 가지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그 전시물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벽을 꾸밀 예정이고요. 인터넷에서 좀 게릴라식으로 많이 좀 재밌는 작품들이 올라오고 있는 아사비아 창작단. 요 팀 같은 경우에는 대선 부정하고 세월호 전시 요걸 이제 같이 해서 전시를 하고요. 좀 정치적으로 모호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이 정치적인 부분 가지고 유희를 하는 팝 아티스트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카이브 전시로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 정치권하고 현실을 모사하거나 풍자하는 그런 작품이 많고요. 2층에는 다소 좀 미시적인 주제들, 개인적인 저항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금기, 예술적 도전 이런 쪽이 많습니다. 좀 야한 작품들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29금 마켓이라고 해서 아트마켓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야한 작품들 가진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여기서 전시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2층에 전시하는 분들은 한 40분 정도 미술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더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인데 20분 정도 본인들이 살아가는 예술 활동하고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뭐 콜드콜텍 기타 공장의 콜밴 같은 경우에는 투쟁 이야기하고 이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사례 발표를 하고요. 그 제주도의 진짜 꽃밴 조약골 씨하고 이렇게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술가들이 자기들이 이제 목표하고 생활하고
또는 이제 창작하면서 하는 고민들을 사례 발표 형식으로 좀 묶어내서 네. 그런 이야기들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연락하면 되나요? 일단은 그 짜여진 공연하고 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내일까지 사실 마감이에요. 미리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긴 했었는데 네, 네. 페이스북에 저항예술제 검색을 하시면은 네. 예, 거기서 정보들이 있습니다. 거기 네.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일까지 좀 보내주시면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네. 이 나와 있는 거는 내일까지입니다만 저항적으로 조금 늦게 신청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신청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혹시나 공연한 현장 당일에 와서 네. 공연이나 사례 발표 또는 아까 얘기했던 전시 같은 거 하고 싶은 분들 저희가 약간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30초 정도로 나레이션을 할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이 국민TV에서도 메모, 라디오 메모라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수시로 방송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 자세한 것은 저항예술제 페이지에 가시거나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렇죠? 예, 현장에 오시면 아주 재밌는 예술가들하고 교류도 하시고 좀 문제적인 예술가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대구민예총 사무처장이신 한상호 씨, 2014 저항예술제 총괄기획님 담당께서 전화 같이 통화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